이제 라이트 켜져 있어 이쁜데. 라이트를 끌 수도 있어요? 시동 켜는 상태에서 사이드 걸려 있으면은 데이라이트 꺼져. 저희는 아예 조작이 안 돼요. 시동 걸려 있으면. 아, 데이라이트가 안 죽어? 근데 이게 되게 쓸데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은근히 편할 때 있어. 잘 안 가는데 자동차 시간에 가면은. 맞아요. 자, X5에 이어서 GV80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V80 쿠페 모델이고요. 쿠페랑 SUV 일반 모델이랑은 뭐 옵션이나 성능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쿠페 모델만 전자 슈퍼차저가 추가할 수 있다는 점만 다르고, 얘네가 옵션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4개 틀이면 추가 옵션이 뭐 한 7, 8개까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묶으면 사실 몇 개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차이점이 있고, 쿠페 같은 경우는 실내에 카본 패키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쿠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녀석은 완전 풀 옵션에 딱 2개가 빠졌습니다. 스피커 옵션을 추가하면은 Bang & Olufsen. 스피커가 추가가 되는데, 어쨌든 그 2가지 옵션이 빠져 있는 상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쿠페 모델 잘 보기 힘들죠. 쿠페 모델 이렇게 라운드로 꺾여가지고 이렇게 잘려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모델이 이제 X6나 아니면은 GLE 쿠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설명으로 그렇습니다. 요런 립 스포일러 형태들이 에어로다이나믹으로 굉장히 주행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GV80은 2가지의 엔진을 씁니다. 2.5 터보와 3.5 터보를 쓰고 파워텍 8단 미션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 2.5 터보 핫하잖아요. 잘들 아시죠? 그 2.5 터보가 여기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제가 라이브 때 설명드렸지만은 이 2.5 터보가 결코 나쁜 엔진이 아니라 사용 목적에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있었고, 지금 이 모델은 3.5 터보가 올라가 있는 모델입니다. 3.5 트윈 터보입니다. 실제로 골뱅이가 2개가 박혀 있는. 얘네 엔진들이 우리가 람다 엔진이라고 부르는데, 이 람다 엔진이 과거의 V6 90도 뱅크를 가지는 람다가 아니라 뱅크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엔진룸을 봤을 때 엔진이 좀 작아요. 엔진룸 크기에 비해서 엔진이 작아 보이고, 현대차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순행식 쿨러를 씁니다. 그래서 골뱅이에서 쿨러로 가는데, 보통 인터쿨러 하면 전방 있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전방이 없습니다. 인터쿨러가 엔진 쪽으로 붙어 있어서 바로 이제 엔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과거의 엔진들에 비해서 어쨌든 리스폰스가 향상되어 있다는 점 하나, 그리고 꾸준한 컨디션을 유지한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BMW 설명 안 드린 이유는 BMW는 애진역에 쓰고 있었어요. 예, 오래됐습니다. BMW, 벤츠, 뭐 아우디, 예, 애진역에 많이 쓰고 있던 거거든요. 엔진 단종될 때쯤 되니까 이제 이런 기능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엔진의 이 퀄리티는 굉장히 좋아요. 과거에 우리가 아는 베타 시절 때라든지 세타 시절 때라든지 그런 MPI 시절의 과거 엔진이 아니라 정말 신형 엔진으로 오면서 만듦새가 많이 좋아졌다, 퀄리티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진 필름도 굉장히 좋고, 지금 옆에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조용합니다, 나름. 그러면 차량을 실제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설명할 게 없어. 일단은 2가지가 마음에 듭니다. 시트 형상이 저희 거는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다리가 긴 사람들은 밀면 공간이 생겨요. 맞아. 여기에 온갖 먼지만. 맞아. 근데 얘는 일체형이잖아. 이건 참 좋네요. BMW 시트랑 다른 점은 뭐냐면은, 쟤는 저거 안 될걸? 여기 조절 안 될걸? 저희는 더 좋아요. 그러면? 이거 2개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는 2번 누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모두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뒤에 있는 사람이 앉아서 조절 못하잖아 이거를. 아이씨, BMW 이거 있어요? 이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해줄 때 그거 모르겠어. 그거 돼? 저희는 형님 자리에서 2번을 이 버튼을 누르고 형님 거를 만지잖아요. 여기 게 움직여요. 얘를 누르면은 여기서 설정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예. 이게 병이네 이거. 이것도 움직이고 위아래도 움직이고 다 돼요. 머리도 움직이고 훨씬 더 섬세한 거죠. 자, BMW 딜러가 이제 현대 까는 장면입니다. 자, 실내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BMW 같은 경우는 요 앞에 디스플레이가 12.3인치랑 14.9인치 2가지 모델을 쓰고 있고, 요 2개에서 가운데 나눠가지고 이쪽은 커브드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니터가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여기가 잘려 있거든요. 근데 제네시스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BMW가 퍼포먼스로 압도한다 그러면은 얘는 실내에서 일단 디자인을 죽이고 합니다. 딱 문 열어봤을 때 진짜 리얼 모니터 통짜 하나가 보이고요. 얘는 카본 패키지 옵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점이랑, 그리고 사실 이건 좀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가 이제 실내가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어컨이라든지 뭐 시트 열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터치식으로 앞에 디스플레이로 볼 수 있다는 점. 이거는 FM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전기형은 이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디자인이 바뀐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사실 운전자가 운전하고 있을 때 여기를 쳐다보고 만지는 게 좋지는 않거든요. 잠깐 찰나에서 사고 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리 버튼을 좋아하는 이유는, 전방에 시열 고정해놓고 손의 감각으로만 대충 느끼면 여기 이거지라는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편하게 누를 수 있어서 물리 버튼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그거를
오래 사용해왔던 거고. 근데 아무래도 디스플레이가 좀 더 고급스러워지니까 디스플레이로 바뀐 건데 장단점이 있죠. 고급스러워진 만큼 실내에 뭔가 인테리어가 업그레이드 효과가 있는데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운전자 기준에서는 조작하기가 조금 난해하다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제네시스라는 고급 브랜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키 2개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으로도 이제 문을 열 수 있고요. 카드키라는 게 생기고요. 그리고 얘는 지문으로도 시동이 걸립니다. 차키가 없는 상태에서 핸드폰으로만 문을 열고 내가 지문 인식을 하면 시동이 걸립니다. 물론 안 해봤습니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 이거 보고서 여기 똑딱이 버튼이 존나 눌렀거든. 지문 인식이더라고. 기존의 이제 G80, GV80 모델에서 페이스리프트 바뀌면서 인테리어가 바뀌면서 여기도 바뀌었지만 핸들도 바뀌었습니다. 핸들에 보는 버튼들도 싹 바뀌어가지고 핸들 리모컨에 터치랑 생겼습니다. 이렇게 터치랑 생겨가지고 굉장히 불편해요. 이거 장단점이 있겠죠. 벤치에서 이걸 처음에 적용시켰었는데 저는 벤치 처음 타서 이거 타봤을 때 와 복잡하다였어요. 터치를 해야 되고 기능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게 많아졌다는 게 장점이지만 단점으로는 너무 복잡해졌고, 그리고 이 터치가 뭔가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누르면 하나씩 넘길 수 있지만 터치는 인식하는 거에 따라서 휘리릭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좌우 위아래를 설정할 수 있는데 옆으로 넘긴 게 위로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위로 넘긴 게 옆으로 넘어간다 이런 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터치의 인식에 대한 게 조금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터치로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제네시스의 강점일 것 같아요. 이 디스플레이가 전체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이건 간지나지 않니? 그래도 너 마음에 안 들지? 여기 제가 하나 부러운 거, 저희는 이제 나눠져 있는 반면에 일체형인 거. 근데 어쨌든 여기를 뭐 어떤 화면에선 또 못 쓰기도 하네요. 그렇기도 한데 그거에서는 나는 사실 좀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 여기가 어차피 핸들에 가려져. 내 시야에서 이만큼이 가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도 터치가 먹긴 하지만은 우리가 여기를 누를 일이 있을까? 볼 일이 있을까 싶은 거지. 그래서 BMW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디스플레이를 놓고 여기 자른 이유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뭐 사정도 있겠지만은 야 여기 필요하겠냐? 약간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는 아이씨 간지가 짱이지. 통짜 넣자 해서 통짜 넣는 거고. 보기에는 진짜 뭐 이쁘잖아 이게. 그리고 이게 디스플레이가 듀얼로 따로따로 설정이 되는데 이쪽에 지도를 띄워놓고 이쪽에 전방 시야라든지 이걸 띄울 수 있고, 쟤는 여기서만 보이잖아. 근데 그 화면이 일로 넘어와서 여기서 실제로 주행할 때 얘가 인식하는 걸 보여줘. 차선을 어떻게 인식했고 차선이 휘어 있는 거를 인식을 해주고 나 지금 어떻게 읽고 있어라는 걸 보여줘. 그래서 이거를 얘가 레이더랑 앞에 빌트인 캠이 그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조금 더 뭔가 나 일을 하고 있어라는 걸 강조하는 느낌? 좀 그런 게 있지. 저는 이거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네시스만 까다하겠네. 이거 전자식 다이얼인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G80이랑 뭐 K5 이런 모델 다 이 전자식 다이얼 쓰잖아요. 얘는 많이 나아졌는데 얘네가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주행하다가 자 주차를 해야 돼. 섰어. 후진을 갈겼어. 지금 먹잖아요. 근데 이 전기형 모델들은 이게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인식을 못 해가지고 자꾸 중립으로 빠져요. 이렇게 뜹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변속하십시오. 이게 너무 자주 있었어가지고 사실 저는 이 전자식 다이얼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GV80 FL로 바뀌면서 좀 더 예민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민해졌다기보다는 이 허용 범위를 많이 줬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오케이 거기까지 내가 기어 변속하게 해줄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보다는 좀 기어 변속한 게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GV80 모델만의 장점인데 이 사륜 옵션을 집어넣으면은 터레인 모드가 있어요. 오토나 스노우, 머드나 샌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도 다 조절이 돼서 사실 제가 공개적으로 깐 적도 있는데 현대의 사륜은 개쓰레기 되면 쓰지 못할 사륜이다. 무겁기만 하고 아무 쓸모 없다고 했지만은 제네시스의 사륜들은 생각보다 일을 꽤 하고요. 그리고 제가 G80 타고 있으면서 차를 꽤 험하게 탔거든요. 눈길에도 막 주파도 되고 약간 얘가 필요한 스포츠성을 가진 사륜의 역할도 합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굉장히 했는데 이 녀석도 동일한 거에다가 터레인 모드가 들어가니까 좀 더 이 섬세한 부분들로 컨트롤해가지고 주행할 수 있는 다양한 주행 모드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얘기했지 옵션은 오지게 많다니까 이게. 이런 게 많은 거야 얘가. 근데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옵션은 진짜 많아. 근데 섬세한 걸 하나하나 다 끄집어 보면은 BMW는 이 젓가락 하나 포장할 때도 다 이렇게 손수 마른 느낌이면은 얘는 그냥 대량 구매해가지고 그 봉다리에 있는 거 그냥 뽑아다가 이렇게 놓은 느낌이야. 얼마나 쓸까 했네. 이거 무서워 이게. 이것도 만듦새 좋네요. 현대차도 많이 좋아졌다. 자, 그래서 이 운전자 시야감으로 봤을 때는 X5에 비해서 이 차가 좀 더 넓고 크다고 느껴져요. 근데 실제로는 크게 차이 나지 않거든요. 타보면은 크진 않은데 그거는 아마 이 시트 포지션에 대한 부분이랑 이 배치도의 차이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있어요. BMW 거는 다 운전자 중심으로 약간 좀 휘어있는 형태라든지 다 운전자가 만지기 편한 경우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저기 뻗으려면 숙여야 돼요. 일단
이런 식으로 좀 넓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확실히 시트가 X5에 비해서 GV80이 높아요. 요거는 아마 취향이지 않을까 싶은데 분명히 높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낮고 파여 있는 걸 좋아해서 푹 들어가 있는 거 그런 쪽 취향이다 보니까 약간 좀 저는 안정감이나 시트의 만족도는 X5가 좀 높은 편입니다. GV80의 시트 같은 경우는 X5랑 다른 점이 또 뭐냐면 좀 넓게 돼 있어요. 펑퍼짐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푹신푹신하다 그랬잖아요. 얘는 푹신푹신하진 않은데 시트가 정말 의자에 앉는 것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앉을 수 있어요. 사이드 볼트도 완전히 다 빼가지고 여기 잡는 느낌도 없을 수 있고 앉는 엉덩이 쪽도 이렇게 파진 느낌이 아니라 그냥 완전 일자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편하게 앉을 수 있다는 느낌을 주기는 해요. 근데 저는 불안해서 싫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체격이 크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정말 편하게 운전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현대가 한국 시장에 정확하게 니즈를 파악해서 만든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내가 현대차 탔을 때 가장 큰 불만이 시트였거든요. 근데 현대에서 운전자를 위해서 시트를 신경 많이 써서 느껴지는 게 얘도 다양한 각도에서 조절됩니다. 그 원래는 현대가 이렇게 등받이가 각도만 조절됐잖아요. 근데 얘도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윗부분만도 조절됩니다. 깊이 이런 거 조절되고 당연히 허벅지 부분까지 조절이 다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X5의 시트처럼 푹신푹신하고 시트에 감싸져 있는 느낌을 좋아합니다. 타보셔야 좀 차이를 느끼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시야감이 X5랑 다른 점이 요런 쪽창들 있는 거 요런 부분들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렇게 뚫려 있는 것들이 보다 보면은 되게 시야감이 넓게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량을 탔을 때 체감하는 거는 X5보다 GV80이 더 커요 라고 분명히 그런 말 할 거예요. 근데 막상 앉아보면 비슷한데 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약간 그런 시각적인 효과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서스펜션 자체가 에어 서스펜션이 아닌 일반 그냥 스프링이 달린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신에 댐퍼 자체가 감쇄로 조절이 돼가지고 요게 원래 전세대 모델에서는 옵션이었거든요. 그게 빠지면 뒷좌석에서 진짜 멀미날 정도로 타기 힘들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기본 사양입니다. FL부터는 기본 사양돼가지고 이 서스펜션의 댐퍼 부분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타입입니다. 얘네는 특이하게 전방에 있는 카메라와 GPS로 위치, 지역 그리고 이 길의 상태에 따른 걸 모두 종합해서 감쇄력을 조절해 줍니다. 근데 이게 참 거지 같은 게 카메라가 먹통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감쇄력이 풀려요. 카메라에 의존을 해가지고 방지턱이 있다, 턱이 있다 이런 걸 인식을 하는 건데 카메라가 멍청해지면 쭉 주행을 하다가 얘가 갑자기 파워볼을 선언합니다. 이물질이 묻어가지고 안 보이니까 나 일 안 할 거예요 하고서 파업을 하면서 경고등을 띄웁니다. 그냥 경고등을 띄워요. 안내 문구가 아니라 우리 공기압 빠지면 경고 뜨듯이 띠링하고 떠요. 그러면서 이 카메라 관련되어 있는 어시스트 기능을 다 꺼버립니다. 어댑티브 크루즈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냥 다 꺼버려요. 1차적으로 카메라가 꺼지면은 일단 감쇄력 조절되는 거 안 되고 축구방에 관련된 것들 어라운드 뷰 이런 게 그냥 다 꺼져버려요. 그냥 통째로. 그 다음에 레이더 센서가 죽으면 어댑티브 크루즈가 완전 죽어버리는 드라이빙 어시스트 관련된 게 싹 다 죽어요. 차가 좋다가도 거기서 다 깨져요. 그런 하자가 좀 느껴지고요. 승차감 어때? 근데 저는 생각보다 이런 큰 요철을 넘을 때 그냥 일반적인 서스펜션 치고는 좋은 것 같아요. 그치. 솔직히. 근데 자잘한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는 땅이 고르네라고 느껴졌던 것들이 지금 다 이제 올라오지. 느껴져요. 그치. 근데 큰 거는 생각보다 좋습니다. 이런 거 이제 넘을 때는 뭐 그냥 좀 괜찮아요. 뭐 산타페 이런 거에 비하면 뭐 물론 산타페 이런 거면 차값이 2배긴 한데 괜찮습니다. 뭐 보기에도 좋고. 그러면은 X6랑 X5랑 셋업이 좀 다르다 그랬잖아. 많이 달라요. 그러면 X6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아니,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쓰레기는 아니다. 그런 것보다 X5에 비하면 X6가 똑같은 에어 서스펜션이지만 셋업의 차이로 어느 정도 운전자에게 전달은 해주는데 이렇진 않다. 느낌이 좀 다릅니다. 오케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길 다니는 거거든요. 같은 길을 지나올 때는 요 잔노면에서 올라오는 약간 노이즈 같은 느낌이 없었어요.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의 노이즈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이게 잘 잡아줘서 그렇지 지금 카메라 엄청 흔들립니다. 위아래로 계속 요동치고 있는데 생각한 것보다 이게 꽤 승차감에 있어서는 많이 차이나요. 제가 X5 타기 전에는 이게 왜 압도적이라고 생각했냐면 제가 여지껏 타봤던 현대차의 계열들 중에서는 정말 좋았거든요. 댐퍼 조절을 실시간으로 자기가 맞춰서 해준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차량의 덩치나 들은 평가에 비해서는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좋다, 이 정도는 훌륭하다라고 저희 모두 다 극찬을 했는데 X5 타고 끝났습니다. 서스펜션에 있어서는 X5의 승차감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얘를 타면 X5 타고 장점이 다 사라졌는데 근데 일단 실내 인테리어는 멋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약간 이뻐? 네, 좋아? 되게 멋있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그게 딱 차이인 거야. 이게 제네시스가 진짜 고급 브랜드에 걸맞게 디자인 정말 잘했거든. X5에 비해서는 강렬해요. 확실히 확 꽂혀요. 딱 보면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예,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X5랑 좀 다른 점을 제가 확 눈에 띄는 건 뭐냐면은 이 실내 수납함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핸드폰 넣을 수 있고 여기에 지금 뭐 포켓 있는 거 X5도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있고 이제 X5는 거기서 추가로 온열, 냉열 있는 기능들까지 있어가지고 정말 좋은데 여기가 확실히 더 넓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거 지금 컵홀더 넣고 뭐가 다르냐면 제가 핸드폰이거든요. 여기가 얘는 들어가요. 얘는 편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BMW는 약간 인색해요. 아이폰 기본 사이즈까지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서 프로 사이즈들이나 좀 큰 핸드폰들은 여기에 꼽을 수 없는 사이즈의 약간 작은 게 있습니다. 그 정말 미세한 차이인데 그리고 확실히 이 포지션에 있어서 여기서 지금 그냥 뭔가 되게 편하게 여긴 다 만질 수가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그리고 이건 없지 않아 너? 이게 뭐죠? 이게 UVC라 해서 이걸 눌러놓고 얘를 닫으면 얘가 살균이 돼. 이런 건 굉장히 쓸모없어 보이지? 뭐 저희는 아예 선택 옵션으로 넣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달라.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거의 다 공용이지만은 요즘 현대가 잘하고 있는 거는 사람이 탑승을 했을 때 이 편의사항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충전 포트가 두 개가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린 상태에서 C거잭 홀더를 꼽으면은 또 충전을 꼽을 수 있거든요. C타입이 기본 지원입니다. 예전에는 다 USB였는데 이것도 고속 충전 가능하고 그리고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뒷좌석은 또 강점으로 여기는 220V 홀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는 아예 그냥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충전기를 꼽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포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나 뒤에서나 약간 업무를 한다거나 충전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일을 하기 좀 수월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편의사항에 대한 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제가 이 차 타면서 제일 놀랐던 거는 그거예요. 3.5 람다 엔진에다가 8단 파워텍 미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현대도 ZF 미션을 쓰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기도 하고 사실 현대차에 적용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죠. 전륜차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대응해서 현대에서 이제 해결을 한 게 파워텍 미션을 사용을 한 건데 저렴한 ZF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살짝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세대를 거듭하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왔잖아요. 현대도 그렇고 파워텍도 그렇고 파워트레인에 투자를 했다는 게 티가 나는 게 지금의 파워텍 미션 같은 경우는 변속했을 때 변속 질감이 잘 안 느껴져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에코 모드나 이번 컴포트 모드 때 그냥 서행 주행하고 탄력 주행하면은 자연스럽게 변속을 해주고요. 튕김도 없고 기어가 내려와도 확 기어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소프트하고요. 그리고 얘네가 에코 모드를 놓으면 중립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악셀을 밟다가 탄력 주행으로 악셀을 놓으면 기어를 중립으로 뺍니다. 다시 악셀을 가져가면 기어를 집어넣는데 기어가 빠졌다가 다시 RPM이 높아진 이 과정에서 미션이 들락날락하는 이질감이 들지 않을까라고 하잖아요. G70 요때에도 그 동일한 기능이 있는데 그때는 이질감이 있어요. 그래서 악셀을 밟다 놓으면은 기어가 갑자기 확 빠지면서 잡혀있던 뭔가 느낌이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악셀을 가져가면은 뭔가 뒤에서 갑자기 확 잡아 끌면서 기어가 들어간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질감이 심하다 그랬는데 페이스리프트 된 이 모델은 정말 기어가 언제 빠졌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부드럽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기능이지 하실 분들도 있을 법할 정도로 되게 부드러운 게 있어요. 그리고 차선 이탈과 핸들 어시스트하는 기능들이 그 시절 때 현대기아는 0과 1이라서 거칠었어요. 굉장히 휙휙 돌아간다거나 인식을 잘 못한다거나 인식을 잘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얘가 포기해버려요. 나 이거 못 읽겠으니까 안 할래 라고 그냥 포기를 했었는데 G80 때부터는 굉장히 부드럽고 잘 인식을 했고요. 지금 이 페이스리프트된 모델부터는 잘해요. 정말 잘해요. 잘하는데 애가 좀 멍청하게 잘하는데 잘해요. 훨씬 나아지고 훨씬 잘해. 여기 깔래야 깔 수가 없네. 까야 되는데 이거. 이게 좀 잘하는데 뭐가 짜증나냐면은 가끔 이렇게 얘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직선이잖아요. HUD는 지금 우회전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제가 이렇게 핸들 놓고 있다가 핸들에 살짝 힘을 빼고 있잖아요. 그럼 절로 돌진을 해요. 그렇게까지 그냥 확 가버려. 진짜 확 가. 이따가 보여줄까? 거기 하는 구간이 있거든. 얘가 자기 주장이 너무 세졌어. 자, 이거 내가 잡을 수 있어. 나만 믿어 하고 가는데 갑자기 길이 일로 휘어져. 그 절로 가 갑자기. 가끔 그럴 때가 있어. 그런 부분들에 좀 하자는 있지만 어쨌든 많이 좋아졌습니다. 만든 새는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도 좀 더 다듬어져서 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BMW보다는 아직도 약간 거칠어요. 와, 이거 너무 차이 나는 정도라기보다는 우리 사포에 보면은 빵이 있거든요. 이 거친 면의 정도의 날개 있는데 BMW는 한 5,000빵 되는 정말 부드러운 거라 생각하면은 얘는 한 2,000빵 정도 되는
약간 거친 그런 느낌이라서 아직까지도 약간 좀 이 차선 변경에서 차 껴들었을 때 그 차이를 완벽하게 케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HUD가 굉장히 업데이트 돼가지고 이 녀석이 인식하는 대로 길을 이렇게 휘어서 보여줘요. 나 이쪽으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꺾을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인식을 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이 HUD에 내비게이션이 연동돼가지고 이 내비게이션에서 내가 지도를 찍으면 당연히 띄워주는데 T맵, 그러니까 우리가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면은 여기서는 안 띄워줬거든요. HUD에서. 지금은 HUD에서도 카플레이에서 나오는 정보를 띄워줍니다. 물론 에러는 있습니다. 3번 중에 한 번은 뻥나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한 스푼만 더 집어넣었으면 되는데 밍밍해. 지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띕니다. 그리고 제가 엔진 미션 굉장히 많이 좋았다, 8단 미션 같은 경우는 조금 과장하고 포장하고 좀 질소 좀 많이 넣고 해가지고 얘기하면 ZF 느낌 난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변함없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엔진이 그걸 못 돌아와요. 무슨 느낌이냐면 저 이거 시승차 처음 받았을 때 일반유였거든요. 근데 제가 G80을 타고 있잖아요. 같은 엔진이에요. 그 엔진에다가 일반유 넣으면은 차가 절어요. 노킹을 시게 맞다가 어느 정도 점화시기가 안정화가 되면은 노킹을 안 맞는 선에서 가는데, 물론 출력은 떨어지죠. 일반유니까 출력은 떨어진 상태에서 가긴 갑니다. 근데 엔진에서 진짜 쇠굴러 가는 소리 나요. 야, 이거 무슨 소리냐 싶을 정도로 굉장히 거칠게 들리는데 얘도 그랬거든요. 지금 고급유로 바꿨는데 어쨌든 엔진은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졌지만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거칩니다 아직도. 그리고 일반유 넣었을 때 이거 내가 봤을 때 실린더 죽었나 싶을 정도로 둔했어. 진짜 둔했어. 근데 고급유 넣고 다 살아났어. 지금 이거 일반유 넣었어로 물어본 게 그런 것 때문인 거야. 일반유 넣고 얘가 그렇게 된다고 시승차가 완전 느낌 다를 건데. 네, 일반유 넣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거야. 지금 아까랑 같은 길이거든요. 제가 업데이티브 크루즈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BM이랑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이거 지금 샤미 밟으신 거예요? 아니 지가 만든다. 꼰단다 꽂는다. 맞지? 이게 장난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진짜로 지가 인식한 거야. 진짜로 지가 인식한 거야 이거. 저 못하겠어요. 맞지? 나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 근데 현대가 다 이래.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은 개무섭지? 진짜.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독삼사 같은 경우는 멀리 있으면 미리 인식을 하고 얘가 천천히 진입하다가 확 줄여. 근데 얘는 멀리 있잖아. 가까워지면 인식 안 해. 그냥 갖다 꽂아. 그냥 경고등 띄우고 서서히 쓰는 게 아니라 확 쓰거나 내가 세워야 돼. 스푼 하나 모자란 게 이런 거야. 거칠잖아 저게. 지금 BMW는 타겟을 하니까 타겟을 찍었다고 보여주는데 얘는 앞차가 여기 있으니까 앞차와 간격을 이렇게 맞춥니다라고만 띄워주는 거야. 이게 다른 점이고. 봐, 준비해. 이번엔 또 잘 좀 쓰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인식을 하면 쓰는 거야. 인식을 하면. 근데 그 속도에서 아까 냅다 프락스로 70km 찍더니 찍고 나서 자기가 앞에 인식한 차가 멀리 있으니까 분명히 그 거리면은 레이더로는 인식을 벌써 했단 말이야. 근데 차간 거리가 지금 이게 2칸이거든. 사실 그렇게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인데 인식을 넘어갔어. 얘 리미트는 벌써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안 쓰는 거야 그냥. 내가 세운 거야 그거 지금. 얘 많이 좋아졌어요. 현대기아 좋아졌고 데니시 좋았습니다. 좋아진 거 알고 저도 애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한 스푼씩 아쉬워요. 방금 거 꽂았으면 당연히 운전자 부주의죠. 당연히 운전자 부주의입니다. 그걸 왜 믿고서 안 세워요? 그건 맞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인식을 하고서 인식을 했다고 표시를 해주거나 뭔가 얘가 세워야 된다고 미리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안 세워요 그냥. 좀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겠지만 현대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현대차에서 전기차 타신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이오닉 타면서 느낀 거거든요. 얘가 긴급제동 시스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방에서 레이더를 포착해가지고 뭐가 튀어나온다거나 아니면은 급정 간다거나 아니면은 기타 상황으로 인해서 얘가 위험하면 차를 세워주는 기능이거든요. 그게 딱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진짜 쫄보도 그런 쫄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차가 비스듬하게 해서 앞범퍼가 살짝 비스듬하게 해서 얘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가고 있으면은 속도를 줄였다 가속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거기서 삐비비비 거리서 세워버려요. 차가를 그냥 정차 거기다가. 근데 갔어 벌써 앞에 차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유두리가 많이 없고 애가 좀 겁이 많다 보니까 물론 그것도 이제 이 설정 내에서 바꿀 수는 있는데 꺼버리면은 여기 어댑티브 크루즈 다 꺼져버리고 켜놓고 기본이나 보통 뭐 이런 걸로 놓으면은 아까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강하게 놓으면은 그냥 저 앞에 서버리고 요렇게 좀 거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아쉬운 게 이런 것들이에요. 요런 거가 나아지진 않더라고요. 현대 같은 경우는 시내 주행할 때 어댑티브 크루즈 켜놓고 정차했다가 출발을 하면 출발을 하라고 안내 문구가 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출발 안 해줍니다. 근데 BMW 같은 경우는
조건만 성립이 되어 있는 상태면 알아서 차간 조절로 천천히 자연스럽게 이제 이동을 해주는 좀 그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봐더라도 같은 어댑티브인데 실제로 내용물을 보면 좀 차이가 난다. 그런 차이들이 모여가지고 전체적인 차량 퀄리티의 차이점이 좀 느껴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짜릿하지? 전 아직도 좀 무서워가지고 나 진짜 아까 전에 진짜 박는 줄 알았어요. 어댑티브가 해제된 줄 알고 봤는데 파란불이에요.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형님 혹시나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서 꺼진 줄 알고. 아니야, 그냥 지가 안 세운 거야 그거. 지금 신형들 나오는 전기차들부터 해서 뭐 그랜저라든지 기타 등등 신차들 많이 나오잖아요. 전기차가 나온 시점 이후로 하이드로백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압력을 형성시켜서 하이드로백에서 증폭시켜가지고 그 압력을 가지고 브레이크 오일 를 눌러서 그 압력 갖다가 브레이크를 세웠던 건데 전기차의 기점으로 그게 없어지고 전자식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브레이크를 밟는 양을 따라서 이 모터에서 압력을 형성시켜 가지고 브레이크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 모터에 대한 상수값이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요즘 차량들이 전자식 하이드로백인데 4P에서 6P로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처음에 밀린다라고 느끼는 포인트 그것 때문입니다. 얘네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상수값이랑 바뀌게 되면은 거기에 대응을 하진 않아요. 기본 알고리즘만 가져가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리즘을 바꾸지 않는 이상 더 나아지진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실제로 전자식 브레이크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신 연구원분이 저희 손님이셔가지고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상수값을 바꾸지 않는 이상 브레이크가 더 밀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식이 들어간 타입들이 이게 하이드로백이 어쨌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해주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건 약간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거칠게 브레이크가 세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G80 때에는 굉장히 잘 섰어요. 차가 내가 세우는 것보다 잘 씁니다. 훨씬 잘 섰는데 문제는 부드럽게 조절을 못하겠어요. 약간 좀 거칠게 서요. 원래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쭉 밟잖아요. 그래야 부드럽게 싹 쓰니까. 근데 걔는 쭉 밟으면 확 씁니다. 그냥 그렇게 밟으면 서버려요. 그래서 브레이크에 대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 GV80은 옵션을 추가해가지고 그 브레이크에 대한 압력을 스포츠를 놓을 거냐 기본을 놓을 거냐라는 걸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모드로 놓으면 되게 부드럽게 씁니다. 강하게 밟으면 부드럽게 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밟아도 세게 밟아도 페달을 박살내서 밟아도 부드럽게 씁니다. 제동력이 모자라요. 확실히 제동력이 모자라요. 이거는 자, 너의 입맛에 맞춰서 내가 세팅값을 펼쳐놨어. 그러니까 설정을 써 라고 해줬는데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필요에 의해서는 확 세워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것 타면 제일 불편한 점입니다. 죽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싹 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제동력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네시스 때부터 계속 느끼던 건데 웨이트가 무거운 차량들을 급정거로 확 세우잖아요. 브레이크에 스트레스나 열을 주면 디스크가 변형이 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너무 쉽게 와요. 뭐 200km에서 브레이크를 확 밟아가지고 갑자기 뭐 0km까지 세운다. 그게 두세 번 반복되면 당연히 휘어집니다. 근데 얘는 그 정도도 아니고 우리 고속도로에서 주행 싹 하다가 갑자기 확 줄이는 상황이 있어서 줄이고 나면은 그거 몇 번 하면 바로 브레이크에서 더더더 떨어요. 그런 느낌 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엔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자, 스포츠 모드 놓고 보여드릴게요. 거칠잖아. 같은 6기통인데 실키6는 일반유를 썼는데도 부드럽고 얘는 지금 V6의 신형 엔진에다가 내가 고급유까지 넣어서 학습을 다 끝내놓은 건데 그래도 거칠어. 그래서 엔진에서 거칠다는 게 느껴질 정도니까 사실 여기서 많이 차이 나는 거야. 실내의 정숙성이. 물론 이게 이제 플럭스 밟을 때나 엔진의 회전수를 급하게 올려야 될 때만 느껴지는 거라서 비교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이 없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차를 타다 보면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고 타다 보면 거슬린다고 그게. 그리고 내 체감인데 4,000 언저리에서 한 번씩 놓긴 맞아. 지금 토크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한번 꿀럭하고 나가. 근데 이거는 내가 봐서 시승차의 컨디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어쨌든 이 엔진 굉장히 좋거든요. 저 G80 한 3만 4만 타고 다니면서 정말 만족했고 포텐셜 좋고 연비 잘 나오고 다 좋은데 약간 정숙성을 굳이 비교하자고 하니까 X5에 비해서 사실 거친 거는 틀리보면 사실입니다. 물론 쟤는 직립 6기통에 V6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차량이 정말 고급차고 좀 더 제네시스다운 고급 브랜드를 만들려고 했다면 요런 느낌을 좀 더 죽여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쟤 몇 마력이지? 380마력? 네, 381마력입니다. 얘도 380마력이거든. 같은 380마력인데 저 차는 싱글 터보고 얘는 트윈 터보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느꼈을 때 얘가 좀 더 풍부하게 나간다고 느껴야 되는데 제가 더 잘 나가요.
뭐 엔진빨도 있겠지만 미션빨이 크지 않을까. 웨이트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얘도 2톤 375kg고 쟤도 2톤 300. 2350인데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2425. 아, 쟤도 무거운 거야. 어쨌든 네, 요런 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에서 지금 딱 차이를 주자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차량 가격이 최소 1,500만 원에서 맥스 3,000만 원 정도의 갭 차이를 준다라는 점에서 말씀드린 요 부분이 다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라면 3,000만 원 더 주고 그냥 저거 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얘는 그거 없나? 얘도 주차보조 있을 건데 어디 있을까 얘는? 그러다 이거 타면서 내가 딱 두 가지만 지금 하자를 발견했으니까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 잘 들어봐. 이게 아마 MDPS에서 나온 소리일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이 차의 결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얘만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 차는 지금 안 그러거든요. 같은 걸 컬럼을 쓸 건데 지금 얘가 이게 굉장히 심하게 들려요. 타면 탈수록 이게 심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캠 관련된 거, 어제 주행하면서 캠이 더러워지니까 센서가 꺼지는데 오케이, 거기까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캠이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주행하다 보면. 근데 너무 잦아요 그게. 어제 주행하는 데만 4번인가 5번 꺼졌고, 그 전날에도 주행하는데 한 3번 이상 꺼졌습니다. 계속 경고등이 떴다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레이더가 한번 죽었어요 어제는. 레이더랑 카메라에 대한 이 얘네가 포기하는 거를 굳이 얘기하자면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그냥 인식이 잘 안 돼요. 하자로 지금 현재 느껴진 상황이고, 그 외에는 다 좋았어요. 좋았었어요. X5 타기 전까지는. 제네시스가 물론 많이 좋았습니다. 예,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인데 아직까지 독섬사랑 비비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 현대기아 제네시스가 잘하는 건 분명히 이런 것들이에요.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외부 디자인은 너무 개인 취향이긴 한데, 그것도 있다. 쟤는 모르겠다. 안 타봐가지고. 저는 저거 레이저 라이트니? 아니에요. BMW 레이저 라이트가 많은 모델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어댑티브 LED 라이트라고 조사각을 왔다 갔다 움직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 상향등을 켰을 때 차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비춘다거나 반대편에서 오는 차까지. 그치. MLB 라이트라 그래가지고 지금 원래 전기형은 없고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G90에 했던 그 디자인을 가지고 오면서 옵션이 추가가 됐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압도적으로 밝아요. 그냥 여기서 제가 상향등을 킨다고 하면은 저 나무 꼭대기까지 다 밝아질 수 있어요. 주행할 때 그거를 오토라이트를 켜놓고 주행하거나, 저희 집이 또 이렇게 산으로 가야 돼가지고 시골로 막 들어가다 보면은 정말 밝거든요. 그거 하나는 짱입니다. 그거 하나만. 그거. 이거에 대해서 판단은 뭐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은, 전 개인적으로 X5에 이렇게 좀 살짝 한 스푼 담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보니까 압도적이네요. 왜 자신 있는지 알았겠네. 처음에 식사하면서 야 이거 X5 되겠냐, 이거 타보니까 엄청 좋은데 해서 걱정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차값도 비싸고 오늘 왔다가 욕만 먹고 가면 어쩌나 했는데, 뿌듯해? 계약서 하나 쓰러 가시죠. 오케이. 자, 우선 밖에서 마무리 어떻게? 쟤도 시동 걸어놔줘. 얘네도 주차 기능이 있을 거란 말이지. 제네시스 오토파킹. 그 오토파킹이 그게 아닌데, 자동 주차제구나. 오, 이거를 순정으로 시공하는 것도 있네. 옵션이 없으면. 오, 좀 많이 위험할 것 같은데. 자, 하는 방법은 이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놓고 전진을 한다. 아니다. 드라이브를 놓고 요거를 누르고 모두 진입이 되면, 자, 전진. 오케이, 인식했어. 자, 오, 일단 스마트 주차 먼저 해보자. 원격도 보자. 자, 스마트 주차. 그래, 내가 아는 자동 주차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너무 비교된다. 내 좀. 씨.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들어가. BMW랑 너무 비교되는데? 이거 반크러치 오지게 쓰는데. 토크 컴퓨터도 다 아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얘 차는 있으면 누를 수 있을까? 자, 여기 하고 피단 체결. 스마트 키의 전진 후진 버튼을 또 누르십시오. 키를 누르고 있어야 돼. 일단 내려봐. 내려서 어우, 답답해. 야, 이게 뭐야? 얘 어디가? 끝났거든? 핸들 정리 안 해줘.
얘 왜 이래? 왜 마무리가 시원치 않아? 그 아파트에서 만약 인식이 잘 된다고 하면은 타고 내리기 힘드니까 큰 차들은 그때 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느리다. X5는 자연스럽게 한 방에 쑥 들어왔는데 얘는 너무 조심성이 많은 것 같아. 야, 심지어 다 들어가지도 않았어. 야, 주차도 못한 거 아니야? 물론 차가 혼자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이 주차칸을 인식을 하고 들어가는 거에 대한 건 매우 대단한 일이지. 사고도 안 내야 되고 하니까. 근데 나는 여기서 의심스러운 게, 자, 지금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옆에 차가 있으면 차를 안 박을까? 너무 좀 그래. 제네시스 라인업이나 요즘 현대기아들이 그거잖아. 그냥 이렇게 내가 주차를 한 다음에 차를 앞으로 빼, 시동을 꺼, 그리고 내가 리모컨을 차를 집어넣어. 그냥 그거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훨씬. 근데 X5도 되잖아요. 그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대 되잖아. 얘는 리모컨이 다 되잖아. 순정 지원이. 딱 내가 설명한 그 포인트 맞아. 그 옵션은 다 있는데 포장지를 까면은 한 20%씩 모자라. 한 10% 20%씩 모자란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게 중점적으로 보이는 게 드라이빙 어시스트 관련된 것들이 다 조금씩 모자라. 너무 아쉬워. 자, 오늘 이렇게 2대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하는 시승기가 사실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디자인이 어떻게 됐고요, 얘 뭐 라이트가 어떻게 됐고요, 뭐 에어벤트가 생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비교를 했을 때 이런 느낌이 다르고 이런 질감이고 이런 부분에서 아, 이게 더 좋구나, 전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좀 마음에 듭니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었고요. 이 녀석 좋은 차입니다. 좋은 차인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비교했을 때 분명히 상반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제일 핵심은 금전적인 부분들, 금액 차이를 봤을 때 이 녀석을 선택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많다고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아마 선택의 폭이 좀 확 쏠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얘네도 10년 프로그램 같은 거 있어? 얘 구매할 때 제네시스 10년 프로그램 있거든. 아, 할부요? 10년까지는 없습니다. 자, 보셨죠? 자, 10년 할부를 할 수 있습니다. BMW의 장점은 파이낸셜 자체의 할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뭐 리스라든지 할부라든지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또 여기는 여기대로 장점이 있어요. 구매하실 때 천천히 알아보시고 고민 한번 해보시고 다양한 디자인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사해야지 와서. 네, 오늘 저희 차량 지원해준 신무재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BMW 한동모터스 서초전 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무재 주임이고요. X5 차량 가져와서 GV80 쿠페랑 비교해봤는데 저도 다른 브랜드 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차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MW 구매할 때 우리 무재에게 많이 연락 주세요. 차 잘 팝니다. 얘 이거 잘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끝. 가자. 고생했다. 2시간 떠는 것 같네. 아, 이게 촬영이 쉽지 않네요. 자, 사실 X5는 오늘 하루만 타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사소한 단점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굳이 좀 비교를 하자면 X5는 확실히 완성도가 좋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드라이빙 어시스트 관련된 것도 그렇고, 뭐 파워트레인 관련된 것도 뭐 말해 뭐합니까? 당연히 좋죠. 기능도 훌륭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 입맛에는 약간 안 맞을 수 있다는 게 무슨 느낌이냐면, 컵홀더에 핸드폰 안 꼽혀요. 여기에 무선 충전이 있는데 그 X5는 무선 충전이 저 안쪽에 있어가지고 조금 손 놓기가 좀 애매한 포인트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실내의 느낌이 GV80이 훨씬 넓다고 느껴져요. 이건 누가 타도 마찬가지인 건데,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X5가 GV80에 비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승차감이 X5에 비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제네시스였으면 좀 더 고급스러워야 하지 않았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이 부분을 다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승차감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지만은 거꾸로 GV80이 오히려 스포티함을 더 가져간다 라고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롤링이나 요인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많이 잡아준 것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 카메라 씨 얘기 또 빡치네. 카메라로 인식을 해서 감시력을 실시간으로 제어해준다는 시스템 또한 굉장히 대단한 기술력인데, 물론 완성도가 떨어져가지고 좀 중간중간에 카메라 인식을 못하면 파업을 선언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같이 경험해봤을 때는 딱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5는 파워트레인 쪽에서 너무나 완벽합니다. 근데 기타 옵션,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옵션들 있잖아요. 수납함 이런이라든지 이런 손에 닿는 것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X5가 좀 모자르다, 아쉽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GV80은 거꾸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옵션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화려한 실내, 그리고 화려한 옵션들, 이런 편의사항들, 손에 닿을 수 있게끔 다 배치를 해놓은 부분들, 그리고
충전기 포트들, 그리고 이 뒷좌석에 대해서 좀 언급을 못했는데, 뒷좌석도 X5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둘 다 리클라이닝이 되는 기능이지만 GV80이 각도가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트 자체가 좀 더 누울 수 있는 각도를 주다 보니까 시트만 앉아서 봤을 때는 뒤에는 약간 누워서 갈 수 있겠다 싶은 느낌도 주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 GV80이 한국 사람 입맛에 잘 맞췄다라고 이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난 파워트레인이 센 게 좋은데 내 입맛에 맞는 거를 골라야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이 제네시스가 주고자 하는 느낌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SUV와 쿠페가 크게 다르지 않다, 같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고 거의 이제 공유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제외시켜 놓고 보고 GV80 쿠페라고만 가정을 하면 사실 이 승차감도 이 이미지에 가장 맞는 승차감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어쨌든 쿠페 모델이니까 어느 정도 약간 스포티함을 가져가야지 좀 타는 맛이 있으니까 약간 하드한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은 하드함은 우리가 세팅하는 그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X5에 비해서 약간 우리가 부드러운 승차감에 비해서 하드하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얘도 승차감 분명히 나쁘지 않거든요. 뒷좌석에 탄 사람들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주행할 수 있고, 방수턱을 넘을 때도 부드럽게 넘어가 주긴 하는데, X5에 비해서 요 잔노철 같은 거죠. 바닥에 있는 노이즈들이 그대로 타고 다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승차감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했던 건데, 쿠페라는 이미지에는 이 승차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차를 구매하시기 전에 꼭 시승기만 보고서 선택하지 마시고 차를 꼭 타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달라요. 이 두 대를 영상을 찍기 위해서 국내 거든 해외 거든 리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런 부분이 저는 궁금했고 이런 부분이 간지러서 긁어달라고 리뷰를 봤던 건데, 이런 부분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일부러 비교를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이 제네시스 BMW 딜러가 인정한 화려한 실내입니다. 만듦새에 정말 놀랐다. 이 친구가 계속 이런 거 만져보잖아요. 이렇게 완전 찌걱찌걱 있는 거만 만져보는데, 그런 거에서 소리가 안 난다는 거에 또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영상이 제일 핫한 게 벤츠들 신형 막 SL63 엔진 보면은 요런 데 만지면 땡기면은 뽀각 소리 나고 이런 데 뽀각 소리 나고 이런데요. 근데 제네시스가 또 이런 것도 잘 해놨어요. 각 차종마다 장단점이 있고, 금액 차이를 봤을 때 제가 생각한 제네시스 GV80은 좀 비싼 감이 있긴 합니다만, 두 대를 놓고 봤을 때는 딱 가격 차이만큼의 갭이구나 라고도 생각이 되긴 합니다. 이번 시승기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다음 시승기가 미리 예약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X5가 마음에 든다고 말을 했더니 무제가 X7을 가지고 오겠다. X5 타고 만족하셨으면 X7은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다 라고 했거든요. 다음 X7 꼭 타보고 그 차는 제가 꼭 단점을 찾아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